사이다 무비튼. 예전에 약혼하고 예물까지 다 줬던 전 여친이 딴 남자와 내 자취방 침대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내가 출장에서 막 돌아온 날이었다. 출장은 원래 일주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좀 더 일이 빨리 끝나서 하루 일찍 돌아오게 되었다. 비행기의 전철까지 이동 시간만 6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한 나는 빨리 씻고 자야겠다는 생각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아! 라는 야릇한 소리가 들려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소리는 설마... 대충 예상은 했지만 내 여친이 그럴 리 없다 믿으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그러자 역시 그럴 리가 있었다. 여자친구는 알몸으로 남자 위에 올라타 발정난 안개처럼 열심히 허리를 돌리고 있었다. 좀 더, 라고 신음하는 모습에 속이 거북해져서 토할 것 같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 뭐가 제일 충격이었냐고? 나랑 할 때는 나 피곤해. 나 사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말하며 꼭 못각 같았던 그녀가 상간남 위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짓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요즘 정말 편리한 세상이잖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 바로 증거용 비디오를 찍기 시작했다. 10분 정도 지나자 그녀가 가장 큰 신음소리로 을 내뱉었고 이제 다 끝났구나 싶어서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갔다. 당연히 두 사람은 완전 깜놀했다. 그녀, 내가 돌아오는 날을 착각하고 있던 것 같았다. 멍청하긴. 착각이고 뭐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것뿐인데. 이 사실을 말했더니 혹시 날 의심해서 돌아오는 날을 거짓말한 거야? 왜 내가 결혼할 사람을 의심하겠어?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온 건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내가 내 집 오는데 그걸 왜 너한테 보고해야 돼? 여기 우리 집이거든? 나와 전 여친은 4년간 사귀었지만 동거는 하지 않았다. 전 여친의 아빠가 엄했고 결혼할 때까진 절대 동거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결국 그녀는 부모님 집에 살고 나는 자취를 했다. 일단 전 여친에게도 보조 열쇠를 줬기 때문에 내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지만 설마 내 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최악이다. 내가 출장에 가 있는 동안 딴 남자랑 내 집에서 이딴 짓을 라고 하자 어쩌라고? 겨우 약혼한 걸로 지금 남편 행세하는 거야? 겨우 약혼이라니. 난 너희 아빠가 예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물도 했고 예물 비용도 다 드렸어. 이 정도면 남편 행세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그녀는 짜증나. 솔직히 나 지금까지 너 좋아한 적 없거든? 라고 정확히 말했다. 그 말에 제대로 빡쳐서 얼타며 서 있던 상간남에게 이름과 주소, 직장 주소를 쓰게 한 후 손가락 지장도 찍게 했다. 그리고 바로 상간남 집에 전화해 아내에게 말했고 이 직장이 맞는지 확인한 후 그 상간남을 내쫓았다. 그리고 다시 전 여친에게 따져 물었다. 너 아까 말한 거 진짜지? 너 좋아한 적 없어. 그럼 뭐야? 넌 나를 그냥 호구라고 생각한 거야? 맞아. 네가 결혼해달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한 거야. 알려줘서 고맙다. 하마터면 호구 잡힐 뻔했네. 어쨌든 이 결혼은 무효야.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라. 혼인 신고도 안 했는데 위자료를 내가 왜 주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녀와의 대화에 빡친 나는 차를 몰아 바로 전 여친 집으로 갔다. 나는 전 여친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지만 증거 동영상과 전 여친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드리며 위자료를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자포자기 상태로 소리를 질러댔다. 나 자신도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터져서 패닉 상태이기도 했다. 그러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라며 전 여친 엄마가 울며 사과했고 전 여친 아빠는 자네에겐 정말 면목이 없군. 딸에게는 내가 알아듣게 얘기하겠네. 라며 머리를 숙였다.
그녀의 아빠는 엄할 뿐더러 잘못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친딸인 그녀도 아마 그냥 넘어가진 못할 것이다. 그녀의 아빠는 집에 있던 많은 양의 돈다발을 내게 건네며 위자료 일세 다 가져가게 라고 말했다. 아직 냉정하지 못했던 나는 위풍당당한 그녀의 아빠 모습에 왠지 허무해져서 한 손으로 대충 돈다발 몇 개를 집어서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은 호텔에서 묵었다. 다음 날은 출근을 해야 했기에 회사에 나갔지만 일에 집중이 안 돼서 조퇴했다. 밤이 되자 나는 상간남에게 전화해 내일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다음날 상간남을 만나 고소하겠다고 전하자 합의는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지금 바로 합의금을 준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함께 은행으로 가서 성의를 봐서 반성한 만큼만 받겠다 말했고 나는 700만 원을 받았다. 이게 가지고 있는 돈 전부라고 했다. 선생님이라더니 겨우 700만 원. 파혼에 대한 보상이 겨우 이 정도라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상간남의 직장에 모두 알렸다. 상간남의 학교 교장과 교육위원회에도 알렸고 그는 모든 신용을 잃고 말았다. 그 후 마음을 굳게 먹고 집에 돌아갔는데 퉁퉁 부은 눈을 한 그녀가 있었다. 어제는 내가 미안해 라며 무릎 꿇고 내게 사죄를 했다. 뭐가 미안한데? 라고 묻자 내가 바람 피워서 나 너무 외로웠어. 안소했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순간 홧김에 말한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어? 라고 말하자 나 버리지 마! 라고 애원했다. 그 여자 몸에 손도 대기 싫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현관까지 질질 끌어내고는 집 밖으로 쫓아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더러운 년 이라 말하고 문을 잠가버렸다. 현관에는 낮부터 밤까지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껏 생각보다 담담하게 행동해왔지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갑자기 죽을 만큼 비참해져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 그 후 그녀의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 나와 우리 부모님이 만나 정식으로 약혼을 파기하게 되었다. 그녀는 예쁜 모습으로 자리에 나왔지만 아빠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는지 몸에는 몇 개의 멍이 보였고 매일을 울었는지 눈도 팅팅 부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해봐. 만약 나한테 안 들켰으면 그대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라고 묻자 그녀는 사실 상간남과 결혼할 생각이었고 상간남은 조만간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다. 슬슬 나에게도 헤어지자고 할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바람 피운 게 다 들키자 상간남과는 연락이 끊어졌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게 들러붙은 것이었다. 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대체 사람과의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는 아빠에게 욕과 주먹질을 당했고 비명을 내질렀다. 그녀가 쭉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난 내가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후 회사에서 쓰러진 나는 병원에 실려갔고 과로로 일주일간 입원. 그 후 퇴원은 했지만 우울증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신경정신과에도 다녀봤지만 이 집의 나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한 달 후 일을 관두고 이사하게 되었다. 지금의 아내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 근처에 살면서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직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았던 나는 집에서 밥해 먹기도 싫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싫어서 우연히 알게 된 그 식당에 가곤 했다. 거기서 일하던 아내에게 신세 한탄을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아내가 내 아파트로 아침밥과 도시락, 저녁밥을 만들어주러 오게 되었다. 적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만큼은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역시 상대 기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해. 아내와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났지만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